자, 여러분 고개 되시면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또 빠지는 사람들 이쪽 동네는 또 싹 빠졌네. 또 보니까 저 문제풀이 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이론을 배우셨는데 여태까지 배우면 그동안 수업을 들으시면서 복습을 이렇게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이렇게 쭉 해왔던 분들은 대충 이제 이맘쯤 되면은 이제 좀 감을 잡고 이렇게 좀 대충 문제 보면은 모의고사 같은 거, 종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대충 이렇게 찍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발전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7, 8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그 나이가 이제 어느 조금 됐다 그러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는 누가 무슨 말하면 아하면 오, 오하면 아하 이렇게 착 알아듣잖아요. 눈치를 채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눈치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건지 지문을 보면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단박에 눈치를 채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눈치를 못 챈단 말이죠. 이거를 포인트를 못 집어내고. 그래서 그 인생에서 눈치고 다니는 분들이 또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젬병인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 눈치고 되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똑같이 공부도 똑같습니다. 시험도 우리가 아하면 오 하면 아 이렇게 출제의 의도를 알아차리려면 다양한 그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험을 어떤 걸 통해서 쌓느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쌓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제 눈치를 이제 구단이 되셔야 되는데, 문제집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제집 강의는 요 문제집을 요거를 뭐 풀어오려고 하면은 좀 풀어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풀어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머리가 아프고 금방 지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못하겠으면 문제를 못 풀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읽어 오셔라도 오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라도 와야 돼요. 그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라도 어떤 건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라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라도 와야지 그냥 안 읽고 오면 힘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벌써 올화 했었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잘 적응하시는 분들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문제풀이 들어가면 매년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문제를 안 보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냥 뭔 문제인지 이렇게 보려고 하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저기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중개사 시험은 복습이 중요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모범생들의 비결은 뭐냐면 예습 복습이잖아요. 예습 복습 잘하자. 그런데 미리 문제 읽어오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잘 몰랐던 문제라든가 헷갈리는 것들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그 문제 보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분들도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남은 기간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집은 예고드린 대로 199페이지입니다. 문제집은 199페이지고요. 요약집은 계속 갖고 다니시라고 했습니다. 요약집은 시험장 갈 때까지 9, 10월 과정에서도 계속 요약집을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해서 볼 거기 때문에 요약집은 73페이지고요. 요약집은 73페이지고, 그 다음에 펴놓으시고, 문제집은 199페이지입니다. 일단 문제집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문제집 199페이지.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부터 먼저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19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보니까 전국 모의고사 그 문제를 누가 이렇게 이제 문제 전국 모의고사 지난번에 여러분 타사 그 문제집 전국 모의고사 본 거 보니까 누가 이렇게 답을 체크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지난주 오후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배우자 또는 그게 아니라 부당해 이산 부인 특례였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데, 그럴 때 이제 수승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또 수승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을 때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꺾어지는 거, 이렇게 부당해산 부인 특례,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단순 암기식 문제인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했을 때 이 특례가 적용되느냐, 부당해산 부인 특례가 적용되느냐, 몇 년 내?
5년 그런 단순한 미식 문제냐. 근데 보니까 지나가면서 그 문제 이렇게 쓱 어떤 문제 나왔는지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봤더니 안 가르쳐 준 거는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그 수험생이 답을 체크를 했는데 보니까 그걸 갖다가 2년이었나 4년 거기 답이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거 뭐야 이거 답을 체크를 잘못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서 나중에 이제 답이 뭐가 이상하게 되나 누가 이거 답을 출제한 사람이 뭐 답을 이상하게 체크해 놨나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수강생이 그 답을 잘못 옮겨놨다고 잘못 옮겨놔서 체크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 그런 거 나왔던데. 아직까지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늦게 오신 분이었고요 그분은. 근데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찍었는데 12개 맞았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실력이지. 우리 저기 찍었는데 12개 맞았다. 근데 그 찍는 것도 실력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건 거 같은 거 이게 이제 실력인 거지. 그래서 단순 암기식 문제 아닌다 하면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양하는 시간입니다. 199페이지. 자, 소득세 보시면 우리 소득세 총칙에서는 뭐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01번 소득세 총칙은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시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들 지문들을 2번 문제부터 봅니다. 2번 문제는 요약집 74페이지 참조고 3번 테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요약집 페이지하고 이제 그 테마 번호 소득세 몇 번 1번 2번 번호 다 매겨져 있잖아요. 요약집에 그 테마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요약집 74페이지고 이거 3번 테마 참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약집 참조 페이지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74페이지 3번 테마 참조고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1번 보니까 소득세법상 납세무자는 개인이다. 그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고 자연인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납세무자 개인이고요. 2번 보니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말한다. 요거죠,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주소 있다 거주자고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죠. 1년이었다가 이게 몇 년 전에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으로 거주자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틀렸고요.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입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보니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요. 여러분들 4번 보니까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약집엔 이런 거 없지만 기본서에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 지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둡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겠죠.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니까 5번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도 납세금을 집니다. 그죠? 근데 거주자는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다 과세하는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랬죠?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자밀라, 따로 이런 애들 얘기하고 제가 펜팔했던 얘기도 해드리면서 그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기간 동안에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기간 동안에 국내 주소나 거소가 있다가 없다가 한 국내에 5년 이하의 주소나 거소를 둔 이 외국인 거주자예요. 외국인 거주자. 그래서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따로 자밀라 얘기 드렸습니다. 국외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이 소득이 지급되거나 또는 국내로 송금된 이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요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 한 번 정도.